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10월 20일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는데 좀 답답하셨나요? 근데 어제는 뭐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요. 대체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지난주에 또 주말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 특히 제가 대한전선하고 가온전선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대한전선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 볼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수익 진행 중인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조금 한두 개 정도 신규 편입이나 좀 눌려있는 종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플러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플러스는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해서 보유한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뭐 ST팜이나 이런 거,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 거래했었는데, 그래도 이거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또 질문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이때쯤 이야기를 드려서 아마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조금 시그널이 좀 안 좋아서 저는 단기 고점으로 좀 판단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것이 좋은 자리인 것 같다. 그리고 뭐 다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런 패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좀 생겼을 때 다시 뭐 재공략 해주는 것도 괜찮다. 연말까지도 계속 실적은 좋으니까,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종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급 현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온 만큼에 대한 또 우리가 차익물은 또 생각해 봐야 되기도 하고, 수익 거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옳지 않다, 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는 것이 맞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20% 정도 이상 업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이 정도면 수익 거래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STX 엔진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여기에 들어가는 국산화 엔진 장착이 돼서 이집트향 이 4분기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반영도 4분기에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당분간은 어떻게 돼요?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다 적용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항상 보면 이건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뉴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실적이 반영되는 기간까지 나타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충분히 기다려줬고 이제 4분기를 이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 엔진 이 부분이 결국은 주력입니다. 기타 등등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K9 자주포 이집트양 우리가 발주 나온 것들 이제 납품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적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격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양봉으로다가 위로 팡 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게 이제 차익물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정도는 뭐 여기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춤거리는 현상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지금 현재 느낌으로 봐선 또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국방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 방산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 하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드하면서 좀 아직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로 스타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수익률도 뭐 우리가 10% 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 홀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홀드죠. 당연히 우리 뭐 스타트 라인 참 좋고요. 여기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또 팡팡 눌리면 또 쫄아가지고 매도하신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목표가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양호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수급 현황을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음봉 개수가 많아지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피날레는 어떤 거예요? 이거죠. 뭐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시면서 좀 요거는 알람을 좀 걸어두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3,000
3,500원에 알람을 걸어뒀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이나 목표가 도달됐을 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날처럼 이렇게 하루에 쭉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럴 때도 말입니다. 이거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저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동종목 같은, 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장티푸스 관련된 임상 3상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관련돼서. 그래서 뭐 콜드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WHO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 관련된 여러 가지 백신을 계속해서 개발, 양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진정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회원 전용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건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트폴리오를 LS 일렉트릭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차피 같은 부담입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뭐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도 같이 가시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수익성은 괜찮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올라오기도 했고, 요게 조금 삐끄덕하면 또 차익물 나오고 이렇게 눌려 들어올 텐데, 그런 점까지 충분히 좀 고려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 전기 전선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 수주 소식이 나와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 주가가 좀 급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지금 동종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거치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8% 이상은 대부분 진행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수익 실현하는 거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인데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되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이번엔 잡으셨겠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 10%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어쨌든 요 윗단 있지 않습니까? 요런 구간까지만 가게 되거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그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시그널 자체가 지금 10월 22일 9시 30분 기준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그널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배드 시그널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드 하시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른 건 수익 관리 모드로 진행을 해야 된다. 조금 민감하게 보시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런 시그널들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은 차익풀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단 좋은 건 하방으로 내려와서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약간 상승 파형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수익 관리 모드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수익 관리 모드 진행하세요라고 한 종목들 같은 게 있으면 특히 이제 비올 같은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수익 실현하셨죠. 자, 수익 관리 모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다 모니터링 드리지는 못해요.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개인 일정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수익 관리 모드 하는 것들은 뭐 한다? 제목 자체가 배드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철저하게 시그널 플레이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드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 나올 때 조심하시라 이겁니다. 좀 최근 같은 이 모양이 가장 비슷하죠. 쭉쭉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여기도 비슷하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잖아요. 자, 거기서 이런 거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 이게 끝났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당장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저는 모르죠.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누가 걱정을 하고 누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은 그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겠다. GSD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편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다 편입을 1회 정도 진행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 구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구간에서는 어때요? 분할 매수 진행해 주는데 어떨 때만 매수합니까? 양봉 보고 매수를 한다.
라고 해서 이거 매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평균 매수 단가 좀 조절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AI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이게 계속 지속돼서 뭐, 결국은 이거 순행식 냉각 공조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집 냉각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매크로 안 좋을 때 저점도 있다. 사실 이 종목도 만약에 실제로 반도체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거의 곤두박질 쳐가지고 바닥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액집 냉각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좀 경직돼서 좀 바라보고 가야 되고, 항상 테마는 돌잖아요. 이렇게 또 연말이 다가오면 결국은 CES에서 저는 나올 게 뭐냐면 그 AA 반도체 칩이 전력을 엄청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제 결국 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열들에 대한 그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결국은 에어컨을 틀어서 예를 들면 냉각을 시킨다 생각해보세요.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반드시 그런 것들은 실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테마는 돌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 여기서 좀 포인트 잡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 구 라인을 훼손한다. 그때는 뭐 우리가 각오를 해야죠. 손절 각오를 하고 접근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여러분들하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코스맥스를 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왜냐면 이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가 안 좋았던 게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부양책을 계속 펼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좀 국채로 특수채좀 발행을 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좀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121 이평 이따까지는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니까 드리블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원래 수익도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13,500원 스타트 라인인데 이제 겨우 뭐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차익 내고 이렇게 수익 실현할 이유는 없잖아요. 스윙 거래 할 때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윗단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그렇게 일단 판단 내려놓고 시나리오 그려놓고 여러분들 나머지 배드 시그널만 체크하면 되잖아. 이따 이거 이런 이따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에이 또 이번엔 실패했네. 뭐 아니면 에이 재미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턴어라운드 한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1번 시그널이고 여기 2번 시그널 들어오는 거죠. 자, 2번 시그널까지 잘 들어왔다 그러면 3번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1번을 놓치고 2번에서 거래하는 것이 정석 플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눌리고 들어와서 계속 회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양봉이 한번 콱 이렇게 빵 들어올 거예요. 이럴 때 던져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갖다 예를 들면 제가 포트폴리오 두 개를 더블로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콜만 솔직히 제가 수익성 때문에 그닥 기업이 나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가의 업사이드 수익성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렇게 양봉이 팍 들어오면 그동안 안 올랐어요. 얘는 제자리 걸음 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또 팔로우하는 수급 현황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올 땐 바로 던져버리고 얘에 또 집중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모멘텀을 가진 코스맥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테크 여러분들 최근에 좀 걱정이 좀 많으셨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인텔셋 관련된 또 어제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한 것이 이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앱이 결국은 글쎄요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다시 글로벌 통신 서비스,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진행할 건 안 하진 않겠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눌리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제가 그때도 서유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터넷이 아니 원앱이 서비스를 갖다 지연시켜서 뭐 12월 말이나 1월 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모멘텀 들어오면 저 221 윗단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죠. 우리 기대하고 가도록 하시죠. 우리가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심지어는 이때부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 구간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를 써요. 여러분들 트레이딩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이 종목은 플레이 자체가 뭐예요? 모멘텀 플레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멘텀 플레이 하는 것들은 그 이슈가 터질 때까지는 우리가 버티고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가끔 아래쪽을 눌리면 좀 어떡합니까? 가급적이면 평단 조절해 줄 수 있다면 더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11월, 12월 2달 남은 건데 그 사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더 뭐 크게 바닥으로 갈 만한 사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 특성 자체가 수급이 쏠릴 땐 아주 세게 들어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저 원앱 서비스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향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수급은 따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남성 코퍼레이션, 이거 아직 겨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요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뭐 어제 좀 눌리기도 했는데, 뭐 평단 조절하고 가야겠죠. 뭐 다행인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땐 올라와서 눌린 거니까,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정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환 시그널이잖아요. 일봉이 처음 21이평 올라온 거, 이것이 뭐 대략 보면 예를 들면 이건 예고 시그널에서 감지해라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평선 크로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눌리는 거죠. 이 부분. 뭐 겨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죠. 올 겨울은 좀 과거보단 좀 더 추워질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는데 그거는 탄소 배출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열 차단 효과가 발생이 되면 겨울에 좀 더 추울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저 개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에도 감성 코퍼레이션 어패럴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만약에 기대치가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또 기대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다려 보시죠. 이건 어쨌든 겨울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11월 말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돼요? 승부수를 띄워놓고 가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4분기 예상 이익, 영업이익이 거의 4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저는 가이던스를 받습니다. 사실은 전체 매출 영업이익의 거의 70% 정도 수준이 다 겨울에 온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치가 좀 나올 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11월쯤 다 해지. 야, 4분기 진짜 좋대. 이렇게 하면서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고요. HLB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7만 언더에서, 그죠?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좀 해주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서 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3월 달이잖아요. 지난해도 제가 이때부터 거래를 해가지고 그때 3만 원 정도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10만 원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을 좀 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가시면 되겠다. 6개월은 갈 생각하고 이 종목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6개월 안쪽에 어떻게 돼 충분히 한 달 전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개월 남은 건데요. 5개월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FDA 승인 여부인데 결국은 FDA 승인 이슈가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하방보단 상방으로 갈 거겠죠. 최근에 보면 이제 결국은 일정이 다 발표가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볼 땐 일정 부분 저 아랫단으로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FDA 승인 떨어지고 글쎄요 주가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가격이 6만 3천 원 정도가 바닥권이었어요. 6만 5천 원. 그렇다고 하면 저 6만 5천 원 밑으로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하고 지금 7만 원 요 사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 구간이 맞다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고요. 설사 여기서 조금 더 마이너스 구간이 오래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지난해 같은 경우도 1월 달 이후부터 주가가 3월 달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승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 뭐 써요. 지금 10월인데 요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요 구간까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고 비중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때 기대감을 가지고도 10만 원 정도 찍어줬던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7만 원에서 10만 원만 간다고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수익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따 오후에는 종목에 관련된 것들 다시 한 몇 종목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회원 가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